장미란 씨 실종 신고와 관련된 얘기들을 다뤄봤었는데 이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의혹을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무려 200여 건의 실종 신고를 종결했다라고 지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3월부터 종결한 200여 건에 대해서 실종 사건 200여 건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지금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일단 지금 200여 건을 본인이 종결 처리를 했다. 지금 수치가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은 수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해부터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근무 기간도 상당히 했고요. 그리고 이 실종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모두가 다 어떤 범죄 혐의점이 있다거나 허위로 종결하지는 않았겠지만 예. 상당 부분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종결 처리됐을 가능성은 전 있다고 봅니다. 예. 이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만 해도 두 건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섣부르게 가의적인 판단으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서 종결한 걸 확인을 했고요. 통계적으로 보더라면 그럼 이 중에 상당수 역시 부실하게 수사했을 가능성 열어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200건에 대한 전수조사는 당연히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이 중에서 실제 현재 가족에게 인계가 되었다거나 연락이 취해지고 있는 부분 아니면 지금 종결이 됐지만 여전히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사안들 발라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러게요. 종결 처리가 됐다면 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상에서도 변사로 입력이 되었든 가족의 요청이라고 입력이 되었든 기록이 삭제되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CCTV의 보관 기간도 당연히 만료됐을 것이고 유의미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전수조사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거다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일단 제주 경찰에서 이 경찰관이 담당했던 실종 사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200여 건이 넘는 이 사건들이 이제 종결 처리를 했다고 밝혀진 거잖아요. 글쎄요, 물론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전수조사를 완전히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지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장미란 씨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그 60대 사망자 남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경찰이 조금만 좀 신경 써서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그런 사고들도 있지 않았을까. 단순 실종으로 처리되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그런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남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 사건들 이야기를 하는 게 통화 자체도 안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화만 됐어도 당시 실종자가 어떤 이제 의도를 갖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집에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충분히 했었으면은 사실 그 이후에 뭔가 이제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이런 부분은 통화조차도 하지 않고 종결을 시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200여 건이 사실은 지금 수치상으로도 많다는 건 알겠는데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비슷한 지역에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을 때 보통 어느 정도 이 한 달에 처리가 되는지 그래서 종결이 되는 건이 이렇게 맞는 게 과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로 조금 비교를 해서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정말 이례적으로 실종 신고가 종결된 게 많았는지 여부를 조금 더 먼저 1차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산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좀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종결시킨 사건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거는 이 정도로 종결 사건이 많으면 아예 그냥 경찰 측에서도 왜 이런지에 대한 이례적임을 좀 느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시스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지적이지만 이제 모든 사건을 이제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인 실종 같은 경우에는 실종 신고가 됐는데 그냥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종결이 되는 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사안별로 이 사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직업의식을 가지고 종결할 것은 종결하고 수사가 필요하다면 즉시 보고하고 관련해서 수색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사실 이번 사안을 보자면 그런 시스템이 아예 없었구나라는 의구심이 저조차도 들게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다시 어떻게 회복할지 어떻게 이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설득할지 경찰에게 좀 공이 넘어가 있다고 보고요. 200건에 대한 전수조사는 불가피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이 역시도 또 다른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 제주경찰청에서는 이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200여 건이나 종결 처리를 했다는 부분, 물론 이제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라면은 구속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이제 구속의 사유라고 본다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명확하고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일단 구속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번 사안 자체가 어쨌든 실종자가 사망한 채로 돌아왔습니다. 그 자체가 어떤 굉장한 중대한 어떤 범죄 혐의가 발생했다. 그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추론케 하는 부분이 있고요. 허위로 만약 이 가족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시스템상으로도 오기를 한 부분, 의도적으로 잘못 기입한 부분이 있다면 이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현 상황대로라고 한다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속 여부가 또 속보로 들어오면은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 이경민 인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